전쟁이 드디어 종전이 됐습니다. 이에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힘을 내주고 있고요.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8,591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죠.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나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는. 네, 뭐 시장이 오늘 지금 보다시피 한 5% 오르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긴 하죠. 금요일 날 특히나 잘 가다가 막판에 좀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죠. 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는데 그거 빠진 거를 복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하면 5%, 4, 5% 정도 오르는 거는 이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MOU에 공식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방향은 이제는 뭐 사인을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 자체는 리스크에서 오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거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고요. 유가가 그거를 대변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아까 보니까 80불 간다 한 것 같은데 물론 갈 길은 좀 멀긴 하죠. 유가가 완전하게 내려가려면은 여러 가지 생산을 재개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중에도 우리가 전쟁 3개월 하는 동안에도 펀더멘틀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포함해서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회복 탄력이 생각보다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9일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급등, 반등 전에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6월 동안 출렁임이 되게 많을 것이다. 추세적으로 뭐 하락은 아니지만 그 사이사이에 변동성에 꼭 주의하자라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6월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6월장에도 이벤트가 많죠. 이번 주에 당장 FOMC 네.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MSCI에 우리가 선진국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되는지 여부도 이번 주 19일 빠르면 19일에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4일이지만은 그 각국에 대한 자본시장에 대한 액세스 하는 거에 있어서의 편리함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가 19일 아침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되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의 ADR도 아마도 확정이 아마 22일주에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는 기대감과 주가가 또 미리 가면은 설레 발인가라는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절대 레벨이 지금 8,500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계속 눈치 작전이 있을 수 있는데 방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펀더멘틀적으로 산업이 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 사실은 뭐 그동안 못 갔던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데 방산이건 조선이건 뭐 변압기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지만 종전에 대한 기대감, 역작용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도체 주식이 빨리 못 가고 약간 조정을 받는 듯했기 때문에 다른 주식도 못 갔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일제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퍼져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이벤트 몇 개가 있는데 이벤트가 환율이 다시 튀는 쪽의 이벤트로 발현되지만 않으면은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전보다 당연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포모에 사는 게 이슈이기 때문에 금요일도 사실은 포모에 사신 분들은 또 주말에 또 혹시나 더 노심초사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시면 상관없어요. 큰 그림은 상관없는데 하루하루 이틀 또 일주일을 버티시기 어려운 분은 포모에 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공포에 파시면 안 되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월화수를 잘 버티신 분은 그 방향성에 투자를 했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향 자체가 지금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당연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 거듭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본부장님, 네네. 외국인 투자자가 25거래일 만이었어요. 25거래일 만에 네. 거래소 시장에 매수로 돌아와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오늘까지 그 매수세가 이어지는지였는데 네네. 다행히도 지금 장 초반보다도 매수 규모를 좀 확대시켜 그렇죠.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수급의 연속성 기대해도 될까요? 매크로가 네. 어떨 때는 80%고 어떨 때는 30% 이런데 매크로가 이제 위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지난주 금요일 생각나십니까? 그때 그 고용 데이터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한껏 올라갔던 것이 있죠. 그것이 지난주 월요일 날 영향을 미친 거고, 그 다음에 종전을 하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그것도 흔들었고, 반도체에 대한 것도 일부 노이즈가 분명히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렸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노이즈는 노이즈였고 펀더멘털은 관계가 없었고, 전쟁이 끝났으면 외국인이 이제 안 들어올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동안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 스탠스는 이전에는 반도체를 계속 팔았는데 그건 저것도 있죠. 우리가 스페이스 엑스 포함해서 수급이 좀 꼬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일단락이 일단 됐죠.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에 조금 더 부담이 좀 덜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이 이제는 좀 들어올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의 연속성이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FOMC죠. 지난주에 ECB가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 FOMC, BOJ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종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우세했지만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네. 네. 글쎄요. 이제는 일단은 금리는 인상도 인하도 당연히 안 할 것이고 점도표가 문제인데 금리가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 3개월 전에 점도표를 찍을 때 7명은 금리 인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12명인가, 7명인가, 또 10명인가 분은 또 금리 인하가 있어요. 해서 결국은 금리 인하 있는 쪽이 많게 됐는데 네. 지금은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무게중심으로 시장에서 이미 베팅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죠. 유가 때문만이냐, 아니면 고용 데이터뿐이냐. 두 개 다 보잖아요. 두 개 다 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 인상이 맞고요. 인플레도 본다면 인플레도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유가가 빨리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종전이 됐다면은 60일 동안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계제는 됐는데 빨리 서두를 거냐, 아직도 와치할 것이냐 이런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제 연준의 원래 맨데이트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정도로 보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지만은 지금 일주일 열흘 사이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우려가 많이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이나마 덜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여지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만은 낙관할 수는 없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BOJ의 선택은 어떻게 갈까요? BOJ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인상을 하더라도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가 엔화에 동조되는 그 측면을 감안한다면 원화가 지금 약세돼서 죽겠잖아요. 근데 엔화 덕분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원화가 강세가 되면 좋죠. 우리가 엔화가 강세됐을 때 좋지 않다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유발할까 봐 걱정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럴 계제가 당분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OMC, BOJ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전의 시그널이 나왔고 하지만 또 마이크론 실적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까지 6월에 체크해야 될 매크로 변수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6월장 이제 종전 시그널이 나온 이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펀더멘털에 다시 귀창을 해야 되겠죠. 실적 시즌이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19일 날 진짜 오피셜 사인을 하고 나면 뭐 이번 주말부터는 이건 다 인더 프라이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환율, 그 다음에 실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적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어떤 그 주식이나 섹터를 사실 때 실적이 따라오는가라고 본다면은 여전히 반도체가 중심축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주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변압기, 조선, 자동차 이런 중후장대한 것들도 실적을 체크하면서 목표 주가하고 괴리를 또 리뷰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변수였던 전쟁이 일단락이 됐고, 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관심은 또다시 실적으로 옮길 텐데요. 실적하면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투톱 당연하고요. 최근에 소부장도 굉장히 큰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구글과 관련된 기술주의 컨퍼런스가 또 개최가 됩니다. 이 부분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자본 지출 설비 투자 계획,
또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이슈들 중 하나죠. 소부장단까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자, 어떤 관전 포인트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빅테크 투자를 계속한다는 것은 유증을 통해서건 아니면 빚을 져서건 사실은 AI 투자가 견조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이제는 구글이 벌써 2주 됐네요. 지지난주에 유증을 발표했죠. 그렇죠. 그거는 파지티브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가 유증을 해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표명한 거는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나 포함해서 마이크론 앞단이 좋고요. 앞단이 좋으면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하이닉스가 투자에 자신감 내지는 그런 일정을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소 장비 업체들한테도 조금 더 가격적인 조건도 원활하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오늘 빠지는 거는 목요일, 금요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낙수 효과는 당연히 흘러 가는데 낙수가 금방 올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업체가 지금 당장에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보다는 내러티브의 효과가 조금 더 먼저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개별 실적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은 흐름이 맞습니다. 구글의 컨퍼런스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연례 전략 회의가 있거든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게 16일, 17, 18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곧 나올 겁니다. 그러네요. 물론 네네. 어저께인가 기사 이미 나왔는데 파운드리에 대한 거는 조금 기대치를 낮추는 것 같아요. 일부러. 파운드리는 흑자 전환은 28년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타 포함해서 메모리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15일이니까 16, 17, 18 며칠 사이에 삼성 전략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더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중소 장비 업체들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떤 또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지난주에 안 팔았으면 참 다행이시고요. 포모에 사신 네. 분들도 기다리시면 괜찮았죠. 하지만 포모에 사는 거는 또 나중에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포지셔닝이 충분히 들어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시총의 평균이면 한 50% 아니겠습니까? 50% 조금 넘나요? 삼전 하이닉스. 그러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계신 거 잘 즐기시면 되고요. 무리해서 또 소부장은 또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목표 주가하고 달라붙은 주가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철저하게 실적 체크하면서 목표 주가의 괴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투톱도 투톱이지만 소부장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더 강하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뭐 하우스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상향 조정하고 네. 있잖아요. 너무나 목표 주가와 같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자, 로봇 섹터도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현대차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뭐 HL 만두도 지금 17%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 젠슨황이 오히려 한국을 방문하고 떠나면서 주가가 많이 또 고점 대비 빠지기도 했었어요. 네네. 많이 빠져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초부터 얘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얼마나 장기, 3개월도 못 버티면서 무슨 장기를 말씀하세요. 사실은 6개월 버틸 수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50만 원 사신 분도 계시고 60만 원 사신 분도 계시는데 물론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고생 좀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장기 한 2년 걸립니다. 넘버로 확인되는 데는 주가는 1년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올해 가을, 겨울에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전제는 매크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면은 방향성 맞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여러 업체들이 상장하지 않습니까? 상장하면 모멘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주처럼, 우주항공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짜 6개월 이상 장기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HL 만도가 10몇 프로 올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상한가 갔죠. 맞아요. 근데 상한가 가서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작년 12월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갇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개월 진짜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아무 때나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상관없다는 게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목표 주가에 사지 않았으면 6개월 기다려서 아무 문제 없어요. 대부분 6개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포모에 사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HM만도는 리포트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외국발 리포트가 아주 그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와서 그거에 따른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있던 현대오토웨바라든지 모비스보다 떨어져 있던 HM만도가 어텐션이 된 거거든요. 상한가가 오늘도 가서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9만 원,
8만 원, 5천 원 이렇게 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타이밍이 이제 지났다. 아주 싸게 사는 타이밍은 HM만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입장에서 만나면은 현대차하고 모비스가 다시 주목이 되는 게 맞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조정을 받았지만 뭐 현대차가 100만 원 바로 되느냐? 100만 원, 80만 원 바로 되느냐, 90만 원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6개월 기다릴 수 있다면 일정한 포지션, 자동차 섹터에 대한 비중이 섹터에서 비중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전체적으로 뭐 7%다, 8%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정도 실는 거는 어느 주가에나 관계 없습니다. 단 오늘이 기분 좋다고 오늘 다 사지 마시고 한 반 정도 30% 이렇게 나눠 사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로봇의 재반등은 이벤트성으로 상승할 때 그때 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다시 올라가는 거는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항상 강조해 주시는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라면 6개월 정도 긴 호흡으로 보고 홀드를 하면 또 상승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HL만도가 전거래 상한가에 직행을 했다가 오늘도 16% 급등 75,600원 선까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HL만도를 비롯해서 로봇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 또 급격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삼성전기랑 LG이노텍입니다. 지금 뭐 13%, 15% 급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 다시 한번 200만 원 선 넘기려고 힘을 쏟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삼성전기는 목표 주가가 뚜렷이 나와 있죠. 280만 원, 300만 원 나와 있기 때문에 LG이노텍도 2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지금. LG이노텍이요? 네. 그건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전기 기준으로 280, 300만 원 나온 게 좀 됐습니다. 목표 주가 곱하기 0.8, 0.8, 0.7 매크로가 흔들릴 때는 지난주처럼 0.7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타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만약 300만 원에 0.7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균 목표 주가는 한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0.7 해보세요. 그럼 170만 원 정도 와요. 그게 바닥이었어요. 였던 거죠. 매크로가 해결되면은 해결될 것 같으면 0.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0.8 하면 200만 원입니다. 지금의 200만 원 0.8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하에서는 들어가서 기다렸다면 괜찮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펀더멘털 이상이 리포트 나온 전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 막판에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이비덴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중에. 이비덴이 FCBGA 포함해서 기판에서 넘버원입니다. 얘네들이 PER이 무려 60 몇 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보다 더 높거나 비슷해요. 이비덴의 엄청난 투자, 우리나라 돈은 5조 원을 투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 그러면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을 수 있고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삼성전기도 엔비디아하고 관련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이 맞는다든지 이렇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170만 원 갔을 때 컨센서스 대비해서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었는데 오늘 매크로가 나오니까 반등의 탄력이 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20% 마진, 안전 마진 이하면은 뭐 트레이딩이 됐든 뭐가 됐든 괜찮다고 보고요. 펀더멘털은 플립칩 BGA 기판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LG이노텍은 아까 그 비중이 1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목표 주가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나온 리포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됐기 때문에 하지만 목표 주가의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삼성전기 못지않게 정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항상 종목을 선정하실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본부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목표 주가에 곱하기 0.8을 해라.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0.7이다. 이렇게 좀 명확한 전략을 기준을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투자에 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모든 섹터가 좀 시세를 내줬고 네. 2차 전지의 반등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반짝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연속성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너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네. 반등하는 겁니다. ESS의 성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요. 안보 논리, 전쟁이 끝나가니까 안보 논리,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의 성장 논리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ESS 안보 논리 오케이예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목표 주가 대비 30% 이상 벌어졌습니다. 올라갈 때가 됐죠.
다만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이 또 미스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셀 대형 업체가 양극재와 같은 약간 그 재료 업체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주셨습니다. 끝으로 뭐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많고 네네.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많는데 본부장님께서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 하나만 좀 꼽아주실까요? 근데 소비주는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만약에 다른 쪽에 이렇게 네. 전쟁 끝났을 쪽에 가면 소비주가 계속적인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증권주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주식시장 레벨 자체가 뭐 9천 정도 안착이 하면은 그때는 갈 것 같지만 지금은 여전히 아직은 9천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우선순위에서 먼저 빠진 변압기, 조선기, 조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순서가 오늘 빠지지는 않지만은 올라오는 게 좀 약하죠. 예,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우선순위가 들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